네, 지금 들고 있는 네 종목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셔야 잠시 뒤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첫 번째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루닛이요. 루닛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8,977원이고요. 네. 50%요. 50%.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무상증자까지 받았어요. 네, 무상증자도 받으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박스권을 갇힌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의견이 조금 갈리네요. 사실 의료 AI 섹터 굉장히 핫했었고 그러니까요. 또 지난번에 이사님이 네. 루닛, 뷰노, JLK 좋다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또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근데 최근에는 좀 잠잠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매도 시점이라고 보세요, 이사님? 저요? 네. 이 전화하신 분 기억이 전 날 것 같은데 어. 이분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우리 재현 아나운서께서 이제 띄엄띄엄 이제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좀 섭섭한데 제가 루닛 빼고는 다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무상증자 하는 기업은 별로 이렇게 뒤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고 차라리 뷰너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JLK 쪽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었던 이제 필에너지 제가 요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서 무상증자 하고 난 뒤에 기업의 주가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 매수가 같은 경우에 98,977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가 변화가 크게 지금 자리에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 무상증자를 받고 98,000원인지 아니면은 가격이 더 낮은 건지 정확한 가격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주 더 받아도 아마 한 주 더 받아서 저 가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 가격인데 일단은 저는 제 의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증자한 기업은 당분간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본다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맞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 한번 잘 해보시고 그때는 제가 부정이 아니라 중립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료 AI는 괜찮은데 루닛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때는 중립을 들었던 기억을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상증자 한 기업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필에너지 같은 기업들처럼 당분간 주가가 못 가기 때문에 굳이 의료 AI 쪽에서 종목을 하신다라면은 고민 한번 잘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뷰너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AI 섹터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또 갖고 계시네요. 차라리 뭐 그러니까요. 뷰노나 네. 딥노이드, JLK 쪽을 보자라고 하셨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봐야겠죠. 손여로 팀장님이 긍정 들어주셨는데 네. 루닛 뭐 대표적인 의료 AI 종목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로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손 팀장님은 루닛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제일 최선호주가 딥노이드입니다. 일단은 루닛은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유무상 증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오버행 뉴스가 나올 수 있고 JLK 같은 경우 성장성이 상당한데 그 관계 임원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문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루닛, 뭐 딥노이드, 뭐 JLK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그나마 이제 뷰닛이랑 딥노이드가 긍정적인데 그중에서 시가총액은 딥노이드가 제일 작으니까 딥노이드가 탑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루닛을 갖고 계시니까 루닛으로 오면은 무상증자 이제 대상이 되셨죠. 그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매수가를 98,977원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나의 계좌를 보고 98,977원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의 잔고를 보고 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신주가 들어왔을 때 평단이 49,000원이기 때문에 뭐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무상 증저까지 반영했는데 98,977원이다. 그렇게 보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 A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이 언제 흑자가 전환되냐. 이게 이제 기대감에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루닛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리포트마다 다 다릅니다. 2024년 2분기 흑자 전환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2024년 3분기, 뭐 2024년 하반기에 반기 실적 흑자 전환 될 거다. 뉴스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매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일단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나는 뭐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번 뉴스 보기도 바빠. 그다음에 지지관 이탈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사실 흑자로 전환될 거다라고 예상되는 6개월 전에 주가는 이제 6개월 선회한다는 말이 있고, 혹은 실적 발표 전에 매도했다가 실적 발표하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이미 성장주에 찬물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거품 아닌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들었던 종목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저점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뉴스가 2개인가 나왔더라고요. 뉴스가 긍정적인 게 AI로 대장암 재발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용인 세브라스 병원에서 흉부 AI 폐질환 진단에 도움.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슈팅 안 나왔죠. 윗골이 없죠. 시가 이상 올라온 적이 없죠. 그다음 시가에서 쭉 밀렸죠. 수급 동향 보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호재 주스 나오면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루닛이 안타깝게도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다. 근데 저는 루닛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88,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뭐 10만 1,000원, 2차 목표가는 뭐 10만 7,000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잡고, 평단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제 대응 전략을 참고하셔도 되시고, 평단가가 바뀌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료 A라는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좀 잘 골라내서 네.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루닛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루닛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전자요. 72,300원에 10%요. 72,300원에 10%. 혹시 10%.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반도체 좋아진다는데 하이닉스는 가는데 이거는 못 가네요. 하이닉스는 근데 가지만. 내년에 팔아도 돼요. 네. 내년까지 봐도 되는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맞아요. 봐야 되는지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올긍정. 삼성은 할 때마다 사실 항상 긍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년까지. 좀 불안한 게 네.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왔는데 네. 오늘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오늘 왜 빠졌는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네. 조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이닉스보다는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내년까지 본다면 무리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삼성전자를 긍정으로 들어드렸으면 네. 시장 상방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는 어. 의견이고, 네. 삼성전자가 항상 저희가 이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시총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지수물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반도체 쪽으로만 수혜를 입을 거면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낫다. 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할 텐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노입니다. 실질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해 수혜를 입는 건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지만,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여러 섹터군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섹터가 아마 파운드리 그리고 HBM 이쪽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사로 있는 TSMC 이 점유율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화면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셔야 되는데 TSMC가 56.4%입니다. 삼성전자는 11.7%고요. 이게 공정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 공정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들어서만 아시는 곳에 다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냐? 미국에서 4나노 양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3나노 안 하고 갑자기 4나노를 하고 있어요. 3나노는 그럼 언제냐?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양산이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씩 다 느립니다. HBM 관련해서도 SK 하이닉스가 아직도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HBM3E 관련해 가지고 납품 공급 여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내년이에요. 그래서 실상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고 반도체 성적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 반도체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 내년이 분기입니다. 내년이 승부처고 3나노 그리고 HBM3E 관련돼서 수급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냐 그 여부를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뭐 외국인들이 팔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외국인이 지수 내리려면 팔고요. 지수 올리려면 삽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의미 가지실 필요는 없고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은 추측적으로 반도체를 선행적으로 올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좋다 하면은 결국에 지수 올라간다는 말과는 동일합니다. 내년까지 봐도 좋다라고 하셨으니 내년까지 쭉 들고 가셔서 저는 부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73,000원이셨죠? 72,300원이셨는데 이 구간 뚫고 올라가면은 시장 3,000선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의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도 함께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대형주를 갖고 계시기에 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익이 그렇게 소폭 좀 미미하다라고 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 그런 종목들을 보면 네. 참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죠. 네,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좀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시려면 그동안 강했었던 뭐 HBM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또 시장에서 뜨겁게 상승했었던 온디바이스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그 성향은 물론 10%밖에 좀 안 되시지만은 그래도 그 포트에서 안정적인 뭐 그런 부분을 원한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수익에 대해서 큰 폭으로 좀 크게 좀 생각하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잘 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를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근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좀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을 드린 이유가 SK하이닉스보다 주가 더 잘 갈 거다는 아니죠. 근데 지금 뭐 PBR이나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의 뭐 PBR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저평가예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논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보다 결론으로 좀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는 뭐 HBM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대다수고,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IT 기기 쪽의 사업 부분까지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 선행 지수, 특히 이제 뭐 소비 지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반도체 외에 뭐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오히려 좀 이 반도체 뭐 HBM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느끼겠고요. 뭐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로 그렇고 마이크론도 상승폭이 삼성전자보다도 좀 월등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반도체 안에서 종목들을 선택할 때는 SK하이닉스로 하는 게 맞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낙폭은 제한될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나 이쪽에서는 이 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이제 디램이나 이쪽에서의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적자에 대한 축소 부분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의 낙폭은 정말 어떤 이 매크로 뭐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지금은 정말 좀
올까라기보다도 정말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10%면은 충분히 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뭐 다른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그나마 좀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뭐 10%뭐 편입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HBM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을 또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았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시세를 더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은 좀 하방이 단단하다. 네. 적자 축소라는 키워드가 내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신성 ST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평균 단가 22,500원에 10%인데요. 아, 네. 시간에 250원 빠져요. 아,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저기 아. 모았어요. 밑에서 모았어요. 아, 계속 모아가셨고요. 오. 네. 10%. 그래도 오늘 10% 넘게 그러니까요. 급등을 해서 수익권으로 좀 돌아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울거리를 달고 네. 물꼬리 달고 시간에 250원 빠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주상전화에 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어와요. 네. 하지만 신성 ST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고, 하지만 시청자분 말씀대로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이었는데 네.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이서 발 빠르게. 그러니까요. 그럼 두 분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긍정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손 팀장님. 신성 ST 지금 이미 수익권이셔서 긍정 들어주신 걸까요? 일단 목소리는 되게 조심조심스러우신데 네. 실력자가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매수 위치 좋은 건 둘째치고 네. 비중이 너무 알맞으세요. 모아서 매수하셨다는데 비중 10%면 괜찮고 저는 뭐 15% 20%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신성 ST라고 하면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서 분할된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차전지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매년 지금 2020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했죠. 10월 19일에. 지금 딱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신성 ST가 재무적으로 나은데 신성 ST가 못한 이유는 주목도 차이죠. 우리가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비례한다. 이게 정설이지만 사실 100% 정비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신성 ST가 더 재무 가치가 괜찮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신규 매수를 준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성 ST는 그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훈풍을 얻는 것이다 확인됩니다. 일단 신성 ST가 맥점을 잡은 게 11월 20일 월요일이거든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일주일 전에 신성 ST가 2차 전지 모듈 케이스 양산을 했다. 그다음 5일 전 저번 주 화요일이죠. 신성 ST 동일 섹터면 오케이, 비교 대상 중에서는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언제가 제일 많죠? 오늘이 제일 많죠. 그러면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양봉이 나왔으니까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거래량은 오늘 실렸다. 신성 ST가 오른 이유는 저평가 매력도보다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 빠지는 이유는 뭐 오늘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런 것 같고 뭐 시간에 뭐 150원 정도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 시점이 딱이죠.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10% 이상 상승했는데 외인 순매수 찍혔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0원 이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신 다음에 보통은 신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2차 전지니까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35,000원 잡고 파도 이상으로 강하게 반등 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높은 네.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발빠르게 부정을 들어주신 분이 계시죠. 네. 우리 조범수 팀장님. 뭐 지금 신규 상장주라 보호예수 때문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조금 쭉 밀려서 매물대가 좀 쌓여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도 단기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 예수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는 좀 상당히 좀 과격한 모습을 띠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호 예수 물량이 76.48%입니다. 네. 그리고 6개월 내 0.7, 2년 6개월 이후 지금 묶여 있는데 향후에 이제 풀릴 물량이 너무 많아요. 항상 그 IPO 관련해가지고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주목받는 게 시장이 재미없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보호에서 풀리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히려 내구가 쏠리는 거예요. 계속 사자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그래서 언제까지 붐을 일으킬 거냐에 대한 구간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일정적으로 12월 초입까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신규 상장이 가장 많은 주간이 12월 초입 주간까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신규 상장주로 내규가 쏠린다면 12월 초까지 좀 보시자 말씀드리고 신규 상장주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2년 6개월로 70% 잡혀 있고 당장에 6개월까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2년 6개월에 나중에 풀릴 물량이 과연 계좌 주가 내 흐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초까지는 좀 즐기셔도 괜찮다고 보고 향후에는 반드시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신규 상장주를 오래 보유하시면서 미래의 꿈의 가치적인 부분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ST는 일단은 보호 예수 물량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락업 물량 해제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79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K 스퀘어를 들고 계십니다. 52,600원에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자회사인 SK 하이닉스랑 주가가 좀 동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잘 올라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네. 2022년경에 들어가신 것 같아서 네네. 워낙에 좀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SK 스퀘어는 두 분은 중립 그리고 네. 또 긍정 부정으로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좀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매수가는 좀 가능할까요? 워낙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네. 지금 흐름이면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어. 뭐 기업 가치 떠나서 차트 보게 되면은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하이닉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더더욱이 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뉴스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보니까 주주하는 책하고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주주하는 책, 하나는 SK 하이닉스. 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던데 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일단 뭐 주주하는 책을 어느 정도 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원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책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어느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인데 제가 이원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SK 스퀘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주 환원책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부분,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주주 환원책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다라고 봐요. 그렇고 이제 매수가가 이제 52,600원이라고 하셨는데 49,150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제가 볼 땐 이런 종목은 아마 매수가 부분에서 팔고 나면은 더 갈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기다렸잖아요. 요거는 기업 내용 떠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2022년도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잘 참아오셨습니다. 잘 참아오셨고 2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수익은 분명히 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고생한 거 한 뭐 6개월 더 고생한다고 달라진 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기다린 게 아까워서 지금은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어쨌든 한번 버티시면서 매수가 이상에서 얼마에 팔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매수가에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평소에 손실난 종목들 같은 경우 손실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요 종목은 손실은 거의 많이 축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으로 10%만 더 가면 수익으로 바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를 좀 가지시고 지금은 어쨌든 우상이 하기 때문에 차트를 일단은 믿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고 이제 좀 잘 올라오고 있어요. 매수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수익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또 조심스러운 예시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주주 환원책도 잘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뭐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해서 SK 스퀘어의 성장까지도 이렇게 예견을 해주셨는데 네. 이성웅 차장님은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투자 회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시장의 모멘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차장님. 부정 의견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부정 의견을 드린 이유가 매도하라는 부분보다도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기권이 말씀하셨듯이 뭐 투자 사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SK 스퀘어는 SK 그룹의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그 지주회사 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주하는 정책도 그렇지만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들의 뭐 자산 가치, 주가 수준 이거에 좀 연동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SK 스퀘어가 뭐 상장사 그리고 비상장사의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극히 저평가돼 있는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자산주, 그러니까 PBR이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자산주에 대비한 저평가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은 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스퀘어가 단순한 어떤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의한 부분으로 연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같은 결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갖고 가는 부분은 좀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는 좀 밑에 있긴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해서 이런 그 SK 스퀘어의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SK하이닉스 쪽으로 옮기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자산주에 대한 매수나 이런 유동성이 오는 시기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SK 스퀘어는 좀 그 부분을 좀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추가 매수 관점은 오히려 좀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자회사인 하이닉스가 낫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내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수익 전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님께서 현대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8만 5,700원에 비중 10% 매도를 해서 현재는 18만 4,400원에 비중 40%입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댓글을. 네, 방금 또 공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 설비 공사를 위해서 아산 공장의 자동차 제조를 중단한다라는 네. 공시가 나왔고 생산 재개 시점이 내년 2월이라고 합니다. 이 공시까지 합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의견 정말 많이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비타님께서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파신 게 잘 하신 건지 조원수 팀장님 일단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아산 공장이 그 폐기물 처리 쪽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현대차나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시장 내에서 치킨 게임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우위를 삼아야 되는 구간에 지금 들어온 건데 현대차가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아이오닉 5, 6 관련해서 지금 구조 조정, 구조 변경이나 지금 설계 변경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모델 Y였나요? RWD 모델에 지금 LFP 배터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토레스 EV도 이번에 LFP 배터리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가격 경쟁 우위를 삼을 수밖에 없는 시장까지 지금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겨울철 되면은 뭐 효율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결국에는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출혈 경쟁이 지금 일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좀 유의를 꽤 하지 않나 지금 싶어가지고 부정을 좀 드렸습니다. 현대차 물론 뭐 중고차 사업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내연기관도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도 있고 근데 지금 다 들어보시면 벌려놓은 사업은 되게 많습니다. 벌려놓은 사업은 많은데 부담감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장 중단 내지는 이 구조 내에서 이제 또 개발 비용까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좀 향을 보여주는 현대차, 기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시간 외에서도 뭐 아산 공장 중단에 관련돼서도 큰 영향은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6이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 업종 관련해서는 좀 저는 지금 치킨 게임 구간이다 보니까 누가 이길까 하는 구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테슬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현대차 고민하실 바에는 그냥 테슬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가격 경쟁 우위 그리고 자산 증식 관련 해가지고는 국내장보다는 미국장이 낫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부정 의견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좌회정 두 분께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현대차 아니다, 현대차 괜찮다라고 들어주신 우리 손요로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뉴스가 나와도 좀 신경 쓰지 않고 좀 들고 가보시면 될까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자리 이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조 팀장님 이야기 다 확인했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설마 우리보다 외국인과 기업이 덜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공장 중단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는데 앵커님께서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어떤 뭐 노조 파업이나 부품이 없어가 아니고 설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공장을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간을 봤습니다. 시간을 봤는데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급 동향도 지금 최근 5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좋습니다. 전기차 분명히 오래 갈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잡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왜 살까요? 일단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분기 실적이 조금씩은 깎이고 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의 뷰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월 달과 11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견조하다 보니까 올해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시장에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도 나오고 있고 악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고 내 원칙이 맞으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저명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왜 살까요? 아무래도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 조금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크신 데다 매수가 부근이니까 조금 긴밀하게 이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뭐 테슬라가 뭐 오늘 밤에 5% 빠져버리면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뭐 19만 원, 2차 목표가는 19만 5천 원 말씀드리고 비중 40%시니까 이번 주에 이 박스권 움직임에 따라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다가 그래도 비중 10% 정도는 연말까지 보유하셔가지고 배당 잘 챙겨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뉴스는 일시적인 악재이지 뭐 주가에 영향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비타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2694님께서 부광약품을 들고 계시는데 네. 매수가가 6,665원, 비중은 5%. 어제 뉴스 보고 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조현병 치료제 이슈를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이 이슈로 인해서
부분에서 급등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네. 오늘 또 음봉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어. 뉴스를 보고 사셨다고 해요. 식약처가 조현병 치료제 품목 허가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 거래량이 몰렸는데 그 전일 시장에서도 빠지고 오늘 네. 시장에서도 좀 그러니까요.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네. 세 분의 부정 한 분입니다. 중립을 들어봐야겠네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긴 하거든요. 네. 이 시청자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는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은 요 며칠 사이로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시장 이슈 다룰 때 두산 오버틱스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다뤘었는데 그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시의 대한통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최근 단기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종목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조현병이 실현해 가지고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어떤 생각과 달리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작전 1차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그림이 이런 게 아마 나왔어야 될 거예요. 헬릭스미스. 이게 지금 이제 유전자 과일 관련돼 가지고 임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0월 23일 날 이게 또 15% 상승했고 조정 나오고 바로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상과 달리 현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립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내일 쪽까지도 아래 꼬리 달리는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 반등 시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반등이 매수가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립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어쨌든 부강약품은 헬릭스미스처럼 헬릭스미스처럼 되길 바랬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잘 빠져나온 게 전략이고 내일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비중이 5%니까 5%만 더 만약에 저라면은 5%더 추가해가지고 단가를 일단 낮춥니다. 낮추게 되면 아마 6,500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안 보고 저는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한번 오늘 뭐 시간 많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오히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보자라는 이런 투자 전략을 남겨주셨네요. 네. 제약바이오는 참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한 전문가들의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PSP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에 20%예요.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비중도 조금 있으신데 수익권이라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HPSP. 매도 어려워갖고 못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HPSP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게요. 오용정을 남겨주셨어요. 네. 사실 조범수 팀장님 반도체 워낙에 좋아하셔서 맞아요. 긍정 주실 줄 알았는데 HPSP는 뭐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왜 중립을 주셨을까요? 뭐 주가 위치만을 따지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뭐 HPSP 연계사 관련해 가지고 한미반도체도 있다시피 한미반도체가 이전에 주가 취득 위해 가지고 HPSP 매각 결정 내놨었던 일부 지분 매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좀 부담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뭐 습식 어닐링 장비가 아무래도 3나노 공정의 가장 수혜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TSMC 향으로 매출도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나노 공정으로 쭉 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스입니다. 솔직히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좀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중립에 대한 의견을 표방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전방에 앞으로 올라가지 못했었던 반도체들과 후공정 반도체들의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타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상승분이 둔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가권 내에서 지금 박스권을 횡한 지 지금 11월 달 들어서 계속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냥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가 준다? 그러면 끝납니다.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요. 당장에 HBM 아니면 TSMC 향 관련해 가지고 일단 4분기 엔비디아 어차피 연결해야 됩니다. TSMC 엔비디아 연결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한번 또 시장에서 대두화가 되면서 단기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HPSP 같이 TSMC 향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살짝 이제 단기적으로 눌린 상황이고 이거를 시장에서 해소되는 재료로 확인했었을 때 그 다음부터 아마 상승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평가받는 자리긴 합니다. 이 습싱 어닐링 장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증설 여부가 일어나느냐라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증설은 거의 다 마감된 상황이고 여기서 20% 이제 KPX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증산 완료된 이후 장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이번에 엔비디아로 추가적으로 상승 한 번 더 올라간다면은 저는 거기서 수익 한번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9,45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키높이 맞추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분이 이전과 동일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저는 HBM 관련주 후공정 선행적으로 올라갔던 이쪽 섹터들은 조금만 천천히 안정적이게 좀 이제 거래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가 위치가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쭉 본다면 성장성은 또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HPSP 정고점을 넘어서 조금 더 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 푸치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만에 조금 들어가 봤어, 5%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어제. 네. 네라고 하신 거죠? 오늘인가 봐. 오늘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지금 딱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분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한 번만 부정을 들었어요. 네. 부정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사실 포스코 퓨처엠 정말 많이 빠졌다면 많이 빠졌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보는 게 나을까요, 이사님?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9만 4천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상승 나오게 되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다 움직이게 되면서 7월 26일 날 정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사이클이 한번 길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가 가는 게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진 않겠지만은 시약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좀 아까운 게 최근에 매수하셨으니까 이건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자 7월달 정점 찍고 난 다음에 쭉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온 날 딱 그날까지만 상승 나오고 지금 주가가 누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우리 조선주도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주가가 안 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주가 상승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안 가는 섹터는 없거든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 종목을 가지고 언제 올라가나라는 고민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어찌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마음에 안 든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쉬어가는 것 같거든요. 다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좀 가는 쪽으로 좀 올라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정 의견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마 긍정 의견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틱한 어떤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7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관점을 바꿀 생각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까지 네. 2차 전지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들고 계시는데 네. 또 저희에게는 2차 전지 러버가 있잖아요. 네. 우리 손여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뭐 잘 들어가신 거겠죠? 네, 매수 위치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중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2주 안에 수익을 내겠다 이 부분에 조금 중립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일단 업황이 턴을 해야 되고요. 업황 턴은 뭘로 확인하냐? 뭐 판매 대수나 뭐 전기차 판매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로 이제 쭉 가늠할 수가 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리포트도 좀 뜸한 부분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지 않고 있고 판매 대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셨다니까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어떨까 판단됩니다. 하지만 뭐 이미 사셨고 비중 크지 않으시니까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긍정적인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뉴스는 다음 달에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흑연 수출을 제한하게 될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뷰가 있고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다라고 보는데 중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입장에서 중국이 얻은 게 없다.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이 입국할 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흑연 관련으로 했을 때 어떤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연 8만 톤 이상의 흑연을 생산을 하고 있고 5년 뒤에는 거의 5배 가량의 캐파를 증설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OCI 홀딩스와도 어떤 응급제 코팅용 부품 관련 공장 준공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근데 확실히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은 수급이 다소 아쉽습니다. 기관 순매수 들어왔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우리 주상전화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제가 계속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에 제가 이 업황이 돌았다. 이 말이 제 말에서 나오면은 그때 매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 이 2차 전지 소재 모멘텀이 죽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은 수급의 부재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바숑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86,5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조정 받으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못 참고 최고가에 샀다고 하십니다. 네,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참 제가 다 안타까운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전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바숑님께서는 오늘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세 분의 부정한 분입니다. 우리 부정택은께 부정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좀 너무 빨리 급하게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못 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 굳이 몸소 체험을 아이고.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예. 그래도 거래량이 아직 막 죽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사님. 그렇죠. 거래량은 네. 안 죽었는데 이 거래량이 과연 매수 거래량인지 빠져나가는 거래량인지를 봐야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거래량이 물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트레이딩 할 때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 뭘 봐야 되면 체결 강도라는 걸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결 강도 기준을 봤을 때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같이 보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순수하게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은 매수 매도 힘이 같이 있는데 이 매수의 매도 힘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좀 참으셨으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요 종목이 10월 30일부터 상승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32,000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인가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100%, 120%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보다도 단계 쏠리면 상황이 아니라 급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야지 하다가 제가 볼 땐 산 것 같아요. 그럴 땐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아. 사야지 생각했을 때 그때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저녁에 7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픽을 했었거든요.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소개가 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들이고요. 신규 매수가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들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거래량이 순수하게 매수 거래량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윗거래가 달렸다 해서 이게 무조건 뭐 매도 거래량이 치됐다 보긴 힘들겠지만은 중요한 건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오늘처럼 윗거래가 길게 달린 날은 없어요. 그리고 캔들 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상승할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운 좋게 내일 쪽에서 이 윗꼬리를 잡으러 가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걸 이용해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몸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참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점에 매수하셨지만 좀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8080님이신데 CS 윈드를 3달 정도 전에 5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무려 45% 네.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영국 기업이 풍력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네. 또 풍력 관련주들 지난주에 한 차례 좀 움직이긴 했는데 맞아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두 분이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성욱 차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이 좀 점찍은 기업이기도 하고 네. 풍력 관련주도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잘 매수를 하신 걸까요? 글쎄요, 우선 지금 이제 너무 싼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풍력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또 이제 뭐 전기차까지 마찬가지죠. 내년 미국 쪽에서의 대선이나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그 우려감이 좀 먼저 좀 그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에 좀 심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영국 쪽에서의 이 어떤 수준 아니죠. 수주라기보다도 어떤 MOU식의 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는 해외 쪽에서 특히 이 미국과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선진국 시장 쪽에서 기술력은 먼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뭐 방산도 그렇고, 뭐 원자력도 그렇고, 그 전에 뭐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은 어떤 실적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마로 좀 많이 분류가 됐지만, 지금은 방산이나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그 수출로서도 정말 효자 산업으로 그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뭐 풍력 터빈, 뭐 신규 설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MOU 자체가 굉장히 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풍력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거의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거에 대한 투자 기간도 거의 뭐 3, 4년 이상 걸리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풍력의 프로젝트의 거의 80% 가까이가 거의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뭐 금리가 많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이 풍력 업체들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또 인하된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주가에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됐던 상황에서, 이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거에 대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 이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나 이런 부분이 훨씬 자유로울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기술력만 조금만 좀 그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외부 환경만 도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풍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양광 이쪽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수출 산업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뭐 CS 윈드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종목이야말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내일장 전략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손 팀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 네, 우선 개별 종목 정세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저 이사님 먼저 하셔가지고 네. 키 맞추기라고 했습니다. 아. 조금 긍정적으로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려고요. 네. 오늘 시장 만약에 좋았냐 나빴냐라고 하면은 나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섹터를 고르게 매수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어떤 뭐 전기전자랑 코스닥 IT 하드웨어 이쪽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그 이전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 단기적인 차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떤 실적이 증명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 수급이 모인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 어떤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는 없지만 아예 시장이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는 찾아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매매 잘하신 분들은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데 말려드리지 않겠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장주 투자도 유망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범수 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저평가 반도체 공격적 매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갤럭시 보시자. 갤럭시. 원디바이스 하면 일단 갤럭시 S24 통해 가지고 이번에 유럽 쪽에서도 저작권 등록이 지금 완료가 되었다 보니까 AI 탑재되는 부분은 일단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관련주들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만 굳이 국한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AI 관련돼서 탑재 가능성이 있는 VR, AR, 탭, 노트북 여러 가지 섹터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이 MPU 내지는 LPDDR5 이쪽으로만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은 종목들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BH 아니면 파트론 덕산 네오룩스 아니면은 뭐 이제 카메라 쪽 모듈 쪽 MC넥스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전방위적 수요가 살아난다는 신호니까 폭 넓게 한번 종목들 관심 있게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그리고 아직 저점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구체적인 종목들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정태근 이사님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뭐 개별 종목 대응을 하자라고 네. 스포를 일단 받았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사님?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단 수급을 보자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의 힘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 섹터 같은 게 그렇게 힘이 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금융투자 섹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1월 2일 이후에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서 이 두 주체가 어쨌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체에서 그 수급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상승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현재 2,500포인트 돌파가 안 되고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10포인트에서 좀 정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의 힘이 좀 빠졌다는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대형주 쪽에서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개별 종목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최근에 개별 종목이 매매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테마가 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온 디바이스 관련돼 가지고 FPCB 같은 경우도 심택 물론 다른 종목들이 안 간 것은 아니지만은 심택 쪽이 좀 더 강하게 가면서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장만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매에서 매매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다시 한번 왔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이 필요한 장세인데 특히나 이 장세 속에서는 종목 픽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매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수익이 나는 게 더 좋겠지만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적어도 손실만은 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임하시는 게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수급이 좀 힘이 약하긴 한데 주도주 내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손실을 좀 축소해보자라는 전략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성우 기사님의 내일장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어떤 마음가짐을 한번 대응해 볼까요? 우선 뭐 오늘 시장이 약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지난주 시장을 봤을 때 그 주 초와 주 중반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상승세의 가장 1등은 역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잦아들었던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그 전보다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다른 이제 매크로 지표 또 이제 이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슈 이거에도 접근할 수 있는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쪽에서의 뭘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반도체 쪽이 항상 기본을 항상 해주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상태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와 같은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가지면서 매매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쪽에서의 뭐 오늘 또 이제 그 수급 쏠림 현상을 본다고 했을 때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주나 또 이제 뭐 2차 전지 그런 이런 이 코스닥 이 중소형주들한테는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게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많이 집중돼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더 관점으로 그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항상 많이 사왔었던 이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저가 매수 또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이 전략을 짜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 어떤 특별한 매매 기법.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도 이제 그 종목 상담했을 때 이 뉴스를 듣고 어떤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 뉴스만 듣고 샀다. 이랬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대형주에 집중해보자라는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